제목 아르고스 아이디 개인 지갑용 트래블룰 서비스 출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 제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해당 제도는 잠재적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활동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송수신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트래블룰 준수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서비스를 적용한 거래소 간에는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수신하는 과정이 자유로우며 편리하다. 얼라이언스로 등록된 거래소 간에는 출금 시 거래소를 선택하고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계정,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입금 받을 거래소를 사용하는 계정주가 동일인임을 확인되면 출금되는 흐름이다. 현재 국내 타 트래블룰 솔루션에 가입된 거래소의 경우 편리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나 개인 지갑의 경우 뾰족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개별 거래소마다 개인 지갑의 인증을 위한 각각의 다양한 방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개인 지갑 화면을 띄운 뒤 그 앞에 신분증을 들고 찍거나 거래소를 방문하여 개인 지갑의 본인 소유를 인증해야 하는 등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인증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풀스택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인 지갑용 트래블룰 서비스 인증 디지털 아이디를 개발했다. 웹3 환경에 맞는 개인 지갑용 인증 서비스인 아르고스 아이디 솔루션을 개발했다. 개인 지갑 주소만 있다면 비대면 환경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개인 지갑의 본인 소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트래블룰 솔루션이 요구하는 개인 지갑의 소유자의 인증 확인을 아르고스 아이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과 간편함을 제공할 수 있다. 아르고스 아이디로 개인 지갑 주소 인증, 개인 이메일, 그리고 KYC까지 모두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게다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개인 지갑 주소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아르고스 아이디는 사업자의 고객이 아닌 비고객 개인과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일 또한 간편하게 만들어준다. 가령 거래소 가입 고객이 거래소와 연관 없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낼 때에도 아르고스 아이디 적용이 가능하다. 제3자는 아르고스 아이디로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양쪽 모두의 지갑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의 고객과 비고객 간의 가상자산의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송수신인의 개인 지갑이 파악되었으며 소유자의 고객 확인도 완료되니 수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아르고스 아이디는 3개의 개인 지갑과 5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다. 베스프의 완벽한 블록체인 호환과 트래블룰 준수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지갑과 블록체인 확장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연결 가능한 개인 지갑은 메타마스크, 팬텀, 월렛 커넥트이다.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 클레이튼이다. 다양한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연결 가능한 개인 지갑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제목 FTX 사태의 비트코인 2년 만에 최저치, 채굴적 BTC 보유량도 급감. 매력적인 가격대? 14일 비트코인 가격이 FTX 파산 사태의 장중 16,000달러선 아래로 추락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5,872.9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올해 최저점이자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 코인 시장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P2불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조 디파스퀄은 주식시장은 며칠 동안 반등했지만 SBF 제국의 붕괴로 크립토 시장은 타격을 입었다며 비트코인은 현재 16,000달러에 정착했지만 다른 기업, 펀드, 거래소가 입은 피해는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몇 주 동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매집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홈체인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를 인용, 지난 7일간 비트코인 채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9,402 BTC 감소한 182.6만 BTC로 10개월 내 가장 적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정보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는 10월 리뷰에서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올해 시장 침체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유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6시 25분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16,699달러로 24시간 전보다 0.89% 반등했다. 제목 금감원 부원장 가상자산 신뢰 무너진 한 해. 금융위 부위원장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 필요.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부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와 차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최소한 규제 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작년 글로벌 유동성 증가, 디파이 등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했다면서도 올해는 글로벌 긴축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 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사태까지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가 무너진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 누각이므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국회 입법을 앞두고 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김용택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와 FTX 사태 관련해서 해외 사무소나 언론 보도를 통해 분석 중인데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자기 발행 코인의 위험성을 이번에 상당히 체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FTX는 본사가 바하마에 있고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홍콩에서 설립된 벤처 캐피털로 활동은 미국에서 했다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목 1소프트뱅크 추가 FTX 1억 달러 투자 손실에 급락. 제1교포 3세 손정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 주가가 비전 펀드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급락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14일 12.73% 하락 마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손실에다 최근 파산을 신청한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도 1억 달러 가까이 투자했다가 1억 달러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가 3분기에 약 72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냈으나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지분을 매각해 3조 300억 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가 급락과 관련해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약 40% 급등한 데 따른 조정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뱅크가 작년부터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손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비상장 전환을 위해 추가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퍼졌으나 이 같은 발표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조엔, 지난 8월 4천억 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으며 최근 매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아툴 고양은 추가 자사주 매입을 기대했으나 발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또 소프트뱅크의 투자 대상인 기술주의 약세도 주가 하락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다치바나 증권의 가마다 시게토시 정보기술 담당 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로 IT 기업들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 성장이 쉽지 않다는 우려로 인해 소프트뱅크 성장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올해 초와 비교해 아직 약 12% 오른 상태다. 이에 비해 나스닥 지수와 니케이 지수는 각각 약 28%, 약 3% 하락했다. 제목 두드림 체인 코다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계약 체결 DRM 토큰 신뢰성 제고.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레뷰테크 플랫폼 두드림 체인은 코다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드림 체인은 자체 가상자산인 DRM 토큰을 코다의 커스터디 시스템에 보관한다. 코다는 DRM 토큰 발행 물량을 보관하고 두드림 체인 측이 계획한 일정대로 시장에 유통시켜 토큰 관리의 투명성을 확대한다. 코다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설립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통해 법인, 기관에 특화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두드림 체인은 이번 계약을 통해 특정 금융정보법이 요구하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 코다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 및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분리보관, 관리의 업계 표준에 맞춘 나누화폐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 임무호 대표는 두드림 체인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L2E 사업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DRM 토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코다와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트위터 CEO 머스크 좀 더 영상 기반이 돼야.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미래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영상 기반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 중인 비즈니스 20 서밋의 화상으로 참석해 더 긴 영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머스크는 제작자가 콘텐츠를 만들어 트위터에 게시하고 트위터는 수익을 공유해 제작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발리에 직접 오지 않고 화상으로 연결한 것에 대해 확실히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 7일 일한다라고 했다. 머스크는 당초 직접 발리를 찾아 B20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화상 참석으로 대신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 경영으로 인해 테슬라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와 테슬라 외에도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 보링 컴퍼니,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도 이끌고 있다. 머스크는 또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로켓 발사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 과제라고 답했으며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한 차량을 만드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그는 B20 측에서 보낸 바틱 셔츠를 입고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켠 채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통화 3분 전에 정전이 됐다며 화면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목 코스피 기관 매도의 2470대로 뒷걸음. 원달러 환율 7.5원 오른 1325.9원에 마감. 코스피가 14일 기관의 대량 매도에 소폭 하락해 2470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1포인트 내린 2474.65의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02포인트 오른 2485.18로 출발해 상승세를 보이다 내림세로 돌아섰다. 장 초반 2499.43까지 오르며 2500선을 목전에 두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에 장중 2470.60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170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3억 원, 1443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11일 미국 뉴욕 증시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따른 상승세를 유지하자 이날 장 초반 국내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뚜렷한 증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 선호 심리가 차츰 진정되고 단기 차익을 노린 매물이 출회되자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이 달러 강세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지수 반등을 저지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32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석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적인 기조는 미국 10월 CPI 결과가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8포인트 내린 729.54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7포인트 오른 732.29에 개장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9억 원, 1,524억 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1,927억 원을 순매수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이 거래소의 가상화폐를 상장한 게임 회사 컨투스가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은 각각 11조 962억 원, 6조 1,352억 원이었다. 제목 빅쇼트 작가 FTX 코인 제공 몰락 취재로 신간 준비 중.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관련 베스트셀러 빅쇼트를 집필한 작가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몰락을 주제로 신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미국의 구독형 뉴스레터 디앵클러에 따르면 논픽션 작가 마이클 루이스는 최근 6개월간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와 함께 여행하면서 신간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만 아직 원고 작성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루이스 작가의 소속 에이전시가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급됐다고 디앵클러는 전했다. 에이전시는 이메일에서 뱅크먼 프리드의 어린 시절 월가에서의 성공, 그리고 암호화폐 제국의 수립과 초단기의 세계적 거부 순위에 들기까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마이클 루이스 책의 간판과 같은 것이라고 새 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에이전시는 또한 최근 뱅크먼 프리드와 FTX의 최근 몰락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극적이고 놀라운 결말을 제공해줬다고 했다. FTX는 글로벌 코인 거래소 경쟁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놓다 최근 인수 합병 실패 후 대규모 인출 사태 속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때 코인계의 JP모건, 코인계의 워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뱅크먼 프리드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채권자들의 비톡촉에 몰릴 처지다. 에이전시의 주장대로면 루이스 작가가 뱅크먼 프리드의 이야기를 취재하던 기간에 FTX가 파산 직전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에이전시 측은 이번 사태로 뱅크먼 프리드와 차우창 펑 파이낸스 CEO와의 경쟁 관계도 새로 주목받게 됐다고 짚었다. 에이전시는 마이클 루이스 작가는 둘의 관계를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에 비교했다고 전했다. 둘의 어떤 점을 두 캐릭터에 비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루이스 작가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시장 붕괴를 예견한 괴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 빅숏의 작가로 유명하다. 이 책은 2015년 영화 빅쇼트의 원작이 됐다. 이외에도 5월가 최대 투자은행의 뒷이야기를 다룬 라이어스 포커, 대형 투자은행들의 초단타 매매 수법을 고발한 플래시보이스, 통계 중심 메이저리그 구단, 경영 방침을 소개한 머니볼 등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됐다. 제목 비트코인 장중 16,000달러 붕괴, 투시막화. 머스크 BTC 성공하겠지만 긴 겨울 겪을 것.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FTX 파산 사태에 장중 16,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한때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투자 심리도 얼어붙은 모습이다. 11월 14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4를 기록하며 며칠째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2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5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72%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5,872.94달러까지 떨어졌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188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날 비트코인은 성공하겠지만 긴 겨울이 될 것 같다고 트윗했다. 제목
FTX 파산 사태, 스테이블 코인 통해 금융시장 영향 미칠 수도.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 파산 사태가 불러온 유동성 위기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와 회사채 등 전통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위기가 번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기존 금융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특정 통화나 상품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와 연동된 테더의 어스드트, 서클에어스드크 등이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어스드트는 13일 오후 기준 시가총액이 약 680억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 중 시총 1위이자 전체 암호화폐 중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3위를 차지한다. 김 연구원은 어스드트는 FTX 파산 이후 달러화 디페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어스드트는 지난 10일 0.9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날까지 1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의 준비금이 미 국채와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1,450억 달러로 전통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작아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부 대출 채권 및 회사채가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후폭풍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 하락세와 시장 전반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들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면서도 FTX와 같이 개발사와 운영 주체가 동일한 중앙화 거래소 점유율에 큰 변동이 생기며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FTX 파산 신청에 암호화폐 상장한 컴투스 15% 하락. 위메이드, 비덴트도 급락.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이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상장한 게임 회사 컴투스 주가가 급락했다.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컴투스는 전 거래일보다 14.74% 내린 61,900원의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컴투스 홀딩스는 11.70% 내린 42,250원의 거래를 마쳤다. 컴투스는 올해 3월 자체 암호화폐 C2X를 FTX에 상장했다.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컴투스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컴투스 홀딩스 등 컴투스 그룹은 FTX 거래소와 관련해 직접 투자한 바가 없어서 재무적 손실은 전혀 없다며 FTX 사태 관련 투자자들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FTX는 11일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의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컴투스 외에도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위메이드, 암호화폐 거래소 비선코리아를 보유한 비선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 등 암호화폐 관련주가 이날 큰 폭 하락했다. 제목 월가 기관들, 암호화폐에 기대 접었다. 비트코인 13,000달러 추락 전망도.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 코인 업계의 취약성이 따라 부각되면서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 같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면 기대가 사라지면서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투자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도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 투자도 증가 추세였다. 작년 10월에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 펀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등 암호화폐 투자가 제도권에 급속히 진입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의 환호 속에 작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67,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나면서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는 올해 1월 기준 비트코인의 5%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JP모건 체이스는 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금을 밀어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6천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조사에서는 가상화폐 헤지펀드의 42%가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대가 7만 5천에서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여름 기록한 저점인 13,000달러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라, 루나코인 붕괴와 셀시어스, 3에로우 등 가상화폐 관련 대출, 투자업체의 파산에 이어 FTX의 파산 신청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생존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4시 18분 현재 16,500달러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영국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해니 레다도 한때는 암호화폐가 전략적 자산 배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된 적도 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블루베리 에셋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다우딩은 한 발 더 나아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것이란 주장은 거짓일 뿐이며 더 많은 투자자가 이탈하고 가격이 또다시 급락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스테이블 특화 원백 거래소 한국 전용 이벤트 캠페인 진행. BNB 체인에서 출시된 스테이블 특화스와 원벳 거래소가 한국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블 스왑 2.0 알고리즘을 갖추고 유저들에게 혁신적인 스테이블 스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벳 거래소는 파이낸스 랩스, 애니모카 브랜드, 점프 캐피탈, 시마 캐피탈, BNB 체인 등 강력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원벳은 BNB 체인 월간 프로젝트 스타와 바이낸스 인큐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원벳 거래소의 주요 장점으로는 단일 트랜잭션으로 최고로 유리한 교환 비율 제공, 저렴한 스왑 수수료 등이 있다. 특히 원벳은 단일 토큰 LP를 지원하는 최초의 BNB 체인 덱스로 단 하나의 토큰만 예치하여 유저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소 토큰 $WM의 스테이킹 기능도 제공하며 $WM을 락업하면 APR을 더욱 향상시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은 원벳 한국 텔레그램 그룹에 입장하면 20명에게 각 $25씩 $500 풀의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크 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프로모션은 메인 풀에 최소 1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야 하며 최소 100개 이상의 $WM 락이 필요하다. 원벳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원벳은 수많은 프로토콜 위에 구축되어 BNB 체인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코인판을 달구었던 커브 파이낸스의 커브 전쟁을 직접 원벳 거래소가 WMO의 형태로 주최 예정이다. 제목 헥슬란트 옥텟 월렛 업데이트 ISMS 앱 인증에 맞춘 기능 탑재.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기업 대상으로 ISMS 인증 취득 기준에 맞는 기능을 옥텟 내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헥슬란트가 서비스 중인 옥텟은 블록체인 지갑을 생성, 관리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다. 블록체인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있어서 사용자 정보와 함께 관리될 지갑 주소, 지갑 잔고, 송금 이력, 보관 자산 내역 등은 중요 정보로 보호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옥텟은 암호화폐 송금 신청자, 승인자의 원천적인 분리부터 해당 서비스 접근을 위한 IP 통제까지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ISMS 인증 및 사후 심사까지 통과한 지갑 인프라 서비스이다. 이번 2.0 업데이트를 통해 옥텟은 가상자산 사업자 세부점검 항목 개정에 맞춘 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특히 NFT 메타버스에 특화된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며 NFT 컨트랙트 배포에 대한 승인 및 컨트랙트 검수 기능은 기술 적용을 완료했다. 나아가 암호화한 로그 데이터 양식을 통해 내부 실사 및 기술 검증에 필요한 관리 체계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등 신규 서비스 ISMS 세부점검 항목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공식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시장 기준에 맞는 구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헥슬란트 류춘 부대표는 ISMS 인증 획득 기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옥텟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CNE 패드워치 12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 83% 달해 75bp 확률은 17% 그쳐. 11월 1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83.0%에 달했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0%에 그쳤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6.8%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26.2%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